자, 오늘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도 계속 연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연계 출제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 계수로부터 두근의 합곱차를 구할 수 있다. 이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2차 방정식 요런 게 있어요.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봐보자.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여기다 a를 붙여주면 요식과 요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ax 제곱 나오고요. 그쵸?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 나오겠죠. 그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계수를 a, b, c로 둔다면 a는 a, b는 요게 b죠. 요게 b죠. c는 요게 c죠.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봐보면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는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근의 합 곱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 얘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하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돼서 뭐 수투에서 아니죠, 이제 수투가 아니죠. 예,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미적분 원이 되겠죠. 미적분 원 파트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요 길이거든요. 이거와 연결돼서 얘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2학년 때부터 허벌나게 중요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2학년 거에서 1학년에서도 두근의 차를 모르면 그때그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알아두신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쓰냐?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b제곱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뭐예요? a분의 c가 되겠죠. a분의 c가 될 건데 거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통분하기 위해서 이제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 거야.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이 중에서 절대값 부분만 우린 취하기로 하면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 그쵸? 절대값 a분의, a에 따라서 뷰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요게 저의 절대값 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예제 1번. 자, 2차 방정식. 자, 이거 땡큐 한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에서 a가 1인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b, c잖아요. 그러니까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두근의 합 얼마죠? 마이너스 3. 그쵸? 자,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3.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발음을 하면서 이거 생각한 거 맞죠? 잘했습니다. 자, 얘는 뭐죠?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이건 이건 뭘까? 갑자기 뒤집어 놨어요. 자, 요거는 봐보자. 합체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녀석 있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에 얘와 약간 뭐랄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녀석 중에 이런 녀석이 있어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란 녀석이 있어요. 이 두 녀석은 무슨 관계일까요? 이 두 녀석은 무슨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죠? 개수가 뒤집어져 있죠. 역계수 방정식 관계. 역계수 방정식. 역계수 방정식. 아, 이건 용어 없습니다. 제가 명명한 거예요. 역계수 방정식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걸 이렇게 안 주고 우리한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주겠죠. 그러면 이제 역계수라는 느낌이 조금 안 보이잖아. 살짝 사라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얘와 얘는 어떤 관계냐면요. 얘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얘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 두 근의 합은 얘의 두 근의 합인 거죠. 얘의 두 근의 합이면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k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하고 우리한테 k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은 뭐냐? 라고 물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역계수 방정식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곱셈 공식 가는 겁니다. 왜냐면 합곱이 나왔잖아. 합곱이 나왔을 때 가장 문제 내기 쉬운 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이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뭘 빼면 돼요? 2알파 베타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9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4가 돼서 답은 13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근과 계수 관계의 역 그랬는데 우리가 두 근을 안다라면 2차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는데 거꾸로 뭘 할 수도 있다? 근을 알면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한테 두 근이 2고 3이다라고 하고서 최고 차이 개수를 뭐 안 줬어. 그럼 어떻게 쓰냐? x제곱 두 개 더한 거에 부호 반대 얼마야? 5x. 그 다음에 플러스 두 개 곱한 거 6은 0 쓰고요. 최고 차이 개수는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다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이 2와 3인 거는 항상 동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힌트를 더 주면 그때 a 값이 특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차식의 인수분해 x에 대한 2차식 fx가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fx는 0 이걸 뭐라 부르죠? fx는 0 이게 뭐예요? 이거의 근을 구하여 fx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 fx는 0이라는 건 방정식의 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만약에 우리한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식이야. 얘 인수분해 하래. 근데 너무 어려서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구해놓고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알겠어? 능력만 빼면 된다 이거예요. 2차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능력 붙여놓고 풀고 능력 빼버리면 된다. 오케이? 2차식과 2차 방정식은 어떤 차이죠? 2차식은 fx고요. 2차 방정식은 fx는 0이죠. 그쵸?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에 두근 알파 베타로 할 때 두근의 합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얼마예요? 2. 두근의 거 얼마죠?
a분의 c. 그래서 3분의 2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자, 이런 건 곱셈공식 변형 가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3알파 베타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2알파 베타에서 3알파 베타를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합의 제곱이니까 4에서 곱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 거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얼마? 2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풀면 된다?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알파 베타는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란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것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고? 4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어서 3분의 12에서 3분의 4를 하니까 3분의 8이 되나요? 3분의 8인 거예요. 이렇게. 약분하고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4. 그래서 얘는 4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3번 봐볼게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고맙죠? x제곱 두 개 더하면 얼마?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x 두 개 곱하면 얼마? 6, 4, 24는요. 의심나면 뭐 하면 돼요? x-4, x-6 전개하면 돼요. 자, 이것도 x제곱 자, 두 개 더해서 얼마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 곱은 두 개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0은 0이죠. 의심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5 x 플러스 2는 0을 전개해 보면 되죠. 자, 얘랑 더해요. 그럼 x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곱하면 얼마니?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렇죠? 이것도 의심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0을 전개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요. 두분의 합 얼마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죠. 그래서 플러스 10은 0. 자, 이것도 의심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와 x 마이너스 3 플러스 i는 0을 전개해 보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4번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그랬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 결국 근해 공식으로 구해놓고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거든. 근해 공식으로 근을 안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는영이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근을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 a분의 2a분의죠. 저 순간 지금 딴 생각하느냐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쓰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 넘기면 되잖아. 는영 되는 거니까 넘기면 되잖아. 그래서 는영 처리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것도요. x제곱은 마이너스 9죠. 그럼 x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i죠. 그쵸? 그러니까 x는 하나는 3i고 x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i란 말이죠. 얘를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x 마이너스 3i x 플러스 3i 얘 는영 아니니까 여기까지예요. 는영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근을 구해놓고 다시 작성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요번에는 그러면 제가 직접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근데 1번은 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2차 함수 인수분해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맡겨놓고요. 2번만 제가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9죠. 그러면 우린 완전 제곱이 필요해. 완제 합차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단 루트 씌우면 마이너스 3이 아니구나. 자, 여기 얼마라고 쓰면 돼? 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 있어야 돼요? 3i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i, x 플러스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자, 이거 같은 경우 또 어떻게 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했잖아. 그 다음 뭐야? 절반의 제곱을 해주고 뒤에서 뭐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해줬고 마이너스 3은 0 있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도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하고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3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뺐고요. 이거 제곱해서 얘가 되려면 얘는 2분의 루트 13이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 내공이 되면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할 만큼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은 아니다. 근데 나오면 어쩌다 나오는 건 풀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방법을 취한다?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한 상태에서 역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2차 방정의 켤레근이에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한 근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우린 뭐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얘가 지금 무리수죠.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면 켤레 무리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AB 개수가 유리수면 뭐가 성립한다? 켤레 무리근이 성립한다. 그 다음 개수가 실수이면 뭐가 성립한다? 켤레 복소근이 성립한다. 이때 뭐예요? 켤레 무리근. 그 다음에 켤레 복소근. 물론 교과서에 켤레 무리근이라든지 켤레 복소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소통하기 편하게끔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그 윗단계의 켤레 무리근과 윗단계의 켤레 복소근이 성립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유리수다 실수다라는 말 없이 한 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근은 항상 왜 주어집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근이 주어지면 근은 대입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이란 말 자체가 대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뿌리근자 사용해서 거의 넣어. 미지수에다 넣어. 이런 소리라고. 근을 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미지수에다 어떤 숫자를 막 넣다가 되는 게 근인 거잖아. 해는 우리가 어떤 그 해법, 변형과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얘의 한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1입니다. 다른 한 근은 뭐죠? 자,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다른 한 근은 루트 3 플러스 1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켤레근이 성립되는 그 방식은요. 근의 공식에서 나와 있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예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에 있어요? 루트 앞에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켤레 무리근이 성립한다 그러면 한 근이 1, 예를 들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래. 얘를 자리를 바꾼 것 뿐이야. 그러면 만약에 켤레 복소근이 성립한대요. 1 마이너스 2i가 한 근이에요. 그럼 다른 한 근은 얼마예요? 1 플러스 2i예요. 당연히. 왜? 루트가 i는 루트 마이너스 1 뜻하니까 i가 바로 루트 값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많이들 장난칩니다.
많이들 장난치니까 그냥 요 가운데 부호가 바뀐다 의미가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바뀐다, 부호가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필수예제 1번 봐볼게요. 2차 방정식 두근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랬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예요? 2. 자,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자, 두근의 차는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죠. 그래서 2분의 얼마가 돼요? 8이니까 24 루트 24 루트 24니까 2루트 6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 루트 6이 되네요. 루트 6이다. 자,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두근의 차의 제곱이잖아. 6이네. 세제곱이죠. 알파, 자, 이것도 곱셈공식의 변형.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라는 건, 자,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걸 굳이 인수분해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해서 구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곱셈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그럼 이게 얼마예요? 2니까 8 마이너스 3 곱하기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합은 2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8 이렇게 약분돼서 3 더해주는 거니까 얼마? 11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래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지우고 갈까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알파 베타가 얼마예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가 2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거는 어떻게 쓸까요?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죠. 알파 플러스 1인데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자,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예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곱하니까 뭐예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에 거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알파 베타가 되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얼마였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플러스 1 나왔고요.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자, 이거 얼마? 3이니까 2분의 6이니까 2분의 5. 2분의 5. 자, 얘는 약분해서 1.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역수. 그래서 기본은 뭐다? 기본이 되는 툴은요. 두근의 합곱차를 가지고서 나머지들은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시작할 때 곱셈공식 안 외우고 온 친구들은 여기서도 발목 잡히겠죠.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지? 2학년 되면 묻혀서 나온다고 그랬죠. 3년 내내 발목 잡히면서 가는 겁니다. 수학은 그래서 앞에 걸 제대로 안 해놓고 넘어가면 반드시 복수의 시간이 옵니다. 2배, 3배로 와요. 알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쉬워진다는 소리예요.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일 때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네. 자, 일단은 1번 봐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요거 한번 그냥 써볼게요. x의 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2x인가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러니까 A는 얼마고 2고 B는 마이너스 8이란 소리잖아. 그쵸? 그럼 그대로 얘 쓰면 2x의 제곱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잖아요. 자, 두분의 합 얼마요? 얘의 두분의 합 여기 그치, 얘의 두분을 알파 베타로 하면 두분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너무 길게 썼다,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3. 두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면 a분의 c 얼마? 마이너스 4. 자, 두분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c 그죠? 88이 64네요. 이거 100이네. 그러니까 10 나오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5 이렇게 되겠죠. 여하튼 두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 실력이 높아지는 친구와 높아지지 않는 친구들의 차이가 뭐냐면, 수학 실력이 굉장히 높아질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나와서 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걸 여기서 다 써먹어 봐요. 합만 물어봤네? 그럼 난 곱도 물어보고 차도 물어봐. 뭐 이렇게 확인해 봐요. 근데 그냥 이제 수학이 고만고만할 정도로만 가는 친구들 보면 딱 여기서 합만 구하고 넘어갑니다. 딱 합만 구해놓고 넘어가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제 확장해서 보는 실력이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를 물어볼 때 이렇게 풀면 뭘까 저렇게 풀면 뭘까라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이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거의 두근이 이거래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 첫 번째, 얘의 두근이 이거라고 했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고요? A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B가 되겠죠. 그 얘의 두근이 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예요. 얘 여쪽의 두근의 합이 바로 뭐예요? A 플러스 1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고,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 곱한 것이 얼마? 2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A, B니까 얘는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1이니까 B가 1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A라고 지정했고 여기도 A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같은 문자로 보아야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A, B가 2란 소리잖아요. 근데 A가 1이라며, 그러면 B가 1이라며, 그럼 A는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2, B는 1.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문제를 어떻게 준 거야? 헷갈리라. 정확하게 이 같은 문자가 이제 반복적으로 막 나오면서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모 세모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문자로 했을 때 그 문자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갖고 장난치는 어떤 것들이 많거든요. 의미는 뭐예요? 결국에는 어떤 수라는 뜻이다라는 거. 알겠죠? 미지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한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봐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1x 플러스 k는 0의 두근이 2대 3이래요. 2대 3이라고? 그럼 한근을 내가 2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근은 3알파가 되겠네? 그쵸? 문제 푸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2알파 3알파가 되겠네? 그러면 이 두근의 합은 5알파잖아요.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k-1.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6알파 제곱이잖아요.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k. 그럼 k에다가 6알파 제곱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6알파 제곱 너 넘어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되죠. 그쵸? 그럼 얘는 2, 3 안 되는구나. 6, 1로 해야 되구나. 6, 1, 1, 1 마이너스 1로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예요?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인가요? 맞아요? 그럼 알파가 1이라면 그 두 근은 2랑 3이었던 것이고요. 알파가 얼마였으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면 대입하면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우리는 구해야 될 게 K값.
K값이잖아요. K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러면 6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얼마예요? 하나. 1일 때는 6이 되겠죠? 6 곱하기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는 6에다가 36분의 1 곱하니까 그대로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6하고 얼마가 나왔다? 6분의 1이 나왔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봐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2일 때라고 대놓고 줬어.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한테 뭐 물어봤냐면, 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절대값 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안 들어가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확실히 알고 있어? 공식 알고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 뭐예요? 절대값 a가 9분의 루트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a c죠. 맞아요? 이게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루트 4k제곱 마이너스 36k 4, 9, 36이죠. 플러스 36 곱하기 5잖아. 그럼 이거 얼마니? 5, 30, 150에 180은 298이죠. 298이죠. 이 양변 곱해서. 그리고 제곱하면 4k제곱 제곱하기 전에 숫자를 좀 줄여놓고 갑시다. 여기서 4 끄집어낼까? 그럼 2로 나오죠.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 4, 16 4, 5, 20 이렇게 나오죠. 그럼 4로 나니까 여기 18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예요? 9 이렇게 되지. 그 상태에서 양변제곱.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5는 99, 81이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9k 얘 넘어오면 얼마야? 자,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6 되나요? 는 0.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12, 6인가? 12, 6 안 되고요. 49 12랑 3 해서 마이너스 하면 K값은 얼마예요? 12 또는 3이 되겠죠?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12 또는 마이너스 3이죠? 1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 선생님 여기가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듯하지만 단순합니다. 구조는. 그리고 선생님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만큼 얘를 안 해요 애들이. 정말 공식 안 해요. 아시겠어요? 자 4번 봐볼게요.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어라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이 근이 이렇게 역수인 관계는 역계수 방정식 관계다 그랬죠?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면 되지. 지금 얘 계수가 얼마야? 1, 1, 2죠? 그러니까 뒤집어 쓰면 얘가 1로 오고 가운데 거 뒤에 건 이렇게 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 원리까지는 심심하면 해봐. 심심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알파 베타로 잡아놓고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해서 유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알겠죠? 교과정 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지적 호기심 탐구 차원에서는 해볼만 합니다. 자, 요번에는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때 이거를 두근으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한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죠. 선생님이 그랬어.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근을 구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의 합과 곱 또는 차까지 써놓고서 이제 정리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두근의 합이란 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한 거잖아요. 이게 두근의 합이죠. 얘의 두근의 합이죠. 그러니까 얘의 두근의 합을 내가 PQ라고 해볼게. PQ. 그럼 P 플러스 Q가 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예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의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있으니까 x의 제곱 두분의 합의 부호 반대 플러스 5x 이렇게 일단 쓰는 거죠. 자, 두근 곱해볼게요. 두근 곱하면 PQ로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두 개 곱해서 전개하면. 그럼 얘는 얼마예요? 2의 제곱 4고요. 자, 이거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3이라고.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8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그대로 플러스 8은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학과곱으로 곱셈 공식을 열심히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자.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필수예제 5번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근을 구해서 공식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의 공식으로 근 구해놓고 답 쓰라는 거거든요. 일단 원하는 대로 해주지. x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6이니까 얼마가 돼요? 5i죠. 여기가 5i가 되죠. 맞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는 x는 1-5i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얘를 넘기는 거예요. 얘를 넘겨서 능력골 만드는 겁니다. 그럼 x-1-5i가 되고요. 얘도 이렇게 넘기면요. x-1 플러스 5i가 된 거예요. 근데 루트 5i는 아, 네. 루트 5i죠. 루트 5i. 맞습니다. 네, 제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요번엔 강제로 인수분해 하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우리한테 필요한 건 플러스 1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 무조건 마이너스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게 됐을 때 얼마가 되는? 여기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제곱해서. 그러니까 얼마가 있으면 돼요? 루트 6? 아니지. 여기 1이 들어갔죠? 자, 여기 1이 들어갔죠. 6에서 1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는 5만 있으면 되지. 이 여경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 뺐으니까 요건 마이너스 5만 있으면 되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루트 5i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수분해 할 때는. 자, 그럼 요 앞에 건 x-1의 제곱이 됐고요. 뒤에 건 루트 5i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루트 5i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루트 5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많이 안 한다고. 여기까지 요구하는 게 좀 과스펙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근의 공식 구해서 이렇게 하면 쉽잖아. 어떤 것도 다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도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얼마예요? 2, 5, 10이죠. 그래서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고요. 다른 하나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넘기면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넘기면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일단 쓸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게요. x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쓰면 되고요.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 쓰면 돼요. 그런데 얘 최고차가 얼마예요? 2죠. 여기다 2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최고차가 2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2차 방정식 fx의 두분의 합이 6일 때 2차 방정식 이거의 두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건 어떤
2차 방정식 변형의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 변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푸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2차 방정식 중에서 두 군의 합이 6인 가장 쉬운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드는 겁니다.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끝. 가장 쉬운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여기 지금 x 대신에 뭐 넣었어? 5x 마이너스 7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 넣으면 돼요? 5x 마이너스 7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6, 5x 마이너스 7은 0. 그쵸? 이거의 두 군의 합 그랬잖아. 요 x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거 5x 마이너스 7 공통인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3 있나요? 됐어요? 그래서 두 군의 합이 얼마가 돼요? 두 군의 합이 x는 하나는 5분의 7이고요. 하나는 5분의 13인가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두 군의 합은 두 군의 합 얼마야? 5분의 20이잖아요. 그래서 4. 또는 이걸 그냥 바로 전개해요. 그러면 25x의 제곱 요렇게 이게 더 65고요. 이렇게 35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00x 그 다음 플러스 7 곱하기 13은 0이니까 이거분의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4 나오잖아 바로. 그쵸?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두 군의 합이 얼마예요? 6이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f5x-7은 0에서 그쵸? 여기서의 두 군이란 건 요걸 뜻합니다. 요 x죠. 요 x의 합이죠. 요 x가 두 개가 있는데 요 x의 합이란 말이야. 그치?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5x1 이 x가 두 개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x1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7이 알파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값은 5x2 마이너스 7이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다 변변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5x1 플러스 x2죠. 마이너스 14가 알파 플러스 베타란 말이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죠. 얘 넘어가면 2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구조에 대한 이야기여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변형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이해하려고 좀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런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라는 것도 알고 있읍시다. 자, 필수예제 7번 봐볼게요. 2차 방정식에 a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근이 얘래요. 3-루트 1이요. 뭐라고 써있어? 유리수 ab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지. 그러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2겠네. 얘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켤레 무리근이 성립한다는 건 얘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군의 합은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이네. 부호 반대로 가면 되니까. 두 군의 곱은 얼마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7이에요? 7이네요. 그쵸? 9 빼기 2는 7이죠? 그래서 두 수를 합치면 얼마?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근이 1 플러스 2i죠. 실수라고 얘기해 줬어. 그럼 우리한테 뭘 보장해 준 거야? 켤레 복소근을 보장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한근은 얼마야? 1 마이너스 2i다. 그럼 두 군의 합은 얼마야?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2가 된 거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두 군의 곱은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이니까 5죠. 그것이 b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니까 뭐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했죠? 답 마이너스 7 나옵니까? 굳이 답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이유를 뭐 거꾸로 B-A면 내가 이해를 한다. 굳이 이렇게 뭐 하냐? B-A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음수를 양수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근데 굳이 이거는 좀 부자연스러운데? 구하라고 한 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